그런데 이제 조금 우려되는 거는 이게 우리가 이거 울며 겨자 먹기로 이것도 강매당하는 거 아닌가는 그러니까 윷놀이라면 백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백도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추가 비용 문제 관련해서 2.9km 끝나면 거의 의미 없는 이제 트램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계속이다 꼬치꼬치 뭐 이래 따지면 또 그때 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아니, 저희가요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예요. 예산 추적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최대한 솔직한 오늘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하고는 다르게 아직 쓰지 않은 예산입니다. 궁금하시죠? 자, 오늘의 예산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예산은 470억 원 되겠습니다. 오늘 500억에 가까운 큰 돈인데 오늘의 예산 무엇인지 공개합니다. 대한민국 트램비로 남구 유치를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얼마 전에 이제 확정이 됐는데요. 예. 경성대 입구부터 이기대 입구까지 1.9km 그 노선에 따라서 약 470억 원 들여서 여기에만요? 진행되는데 이제 110억 원은 국토교통부 연구개발비고 나머지 360억이 부산시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은 1km 247억 원, 1m에 2,470만 원, 그리고 1cm에 24만 원입니다. 1cm에 24만 원. 24만 원. 야, 이 깨알 같은 계산지. 그러나 역시 기대와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빅벙커가 부산의 첫 트램 라인인 5, 6도선 사업 예정 부지를 직접 가봤습니다. 보시죠. 양구에 트램 깔린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 네. 부산 세금으로도 이제 짓는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아, 그거 몰랐네. 부산의 세금으로 얼마 정도 세워질 것 같으세요? 알았더니 110억이면 그 반 정도? 여기 트램 깔리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트램 깔리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거 그것까지는 몰라요. 앞으로 우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우리 시와 파트너가 되어서 여기 아주 최신의 기술을 내어가지고 최고의 이 트램을 만드는 데 기여해 주실 것이라고. 그동안 개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외국에서 한국에는 어디서 운영하고 있냐 했을 때 실적이 없다 보니까 그런 뭐 자기들도 믿을 수가 없다 이러고 이제 저희 기술을 인정하지 않아서 이제 연구개발의 단계를 보면은 이 실용화까지 실증 사업까지가 원래 연구개발의 마지막 단계로 되어 있어서 그거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을 마련하기 위한. 네, 실증 사업을 하는 거죠.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거죠. 연구개발한 거를. 여기서 나도 테스트네? 라고 여기 알았어. 실증. 실증. 트램이 설치됐을 때 어떤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평가 기준에 들어가나요? 주변 유동인구나 그 주민등록인구 그런 거로 대략적으로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경제성을 분석해갖고 오라고 그러면은 자기들이 나름대로 다 빚이 잘 나온다고 해오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지금 뭐 제안서 단계에서는 믿을 요소가 안 돼서. 네, 잘 봤습니다. 많은 얘기들을 봤는데요. 저는 글쎄요, 지금 새로 알게 된 게요. 저는 약간 깜짝 놀랐어요. 전혀 몰랐다가. 남구 용호동 일대 관광이나 대중교통을 편리함과 어떤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이 정도로 알았는데 트램을 남구에서 테스트하는 거네요. 그렇죠. 실증 사업. 시범 사업이라는 게 그 얘기였던 거죠? 예, 실증. 실증해보는. 네, 실증해보는. 그래서 일부 돈을 이제 국고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부산시의 예산으로 하는 뭐 이런 내용인 거죠? 그렇죠. 네. 예. 처음부터 왜 얘기 안 해주셨습니까, 의원님? 왜요? 실증 사업이라고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그런 뜻인지 말이 어렵잖아요. 실증. 실질적으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를 한다. 테스트해본다. 저는 지금 이 대목을 처음 알았어요. 아마 TV를 보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테스트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움직임을 오송역에서 먼저 한번 해본 거고 이제 일제 운영을 한번 여기서 해보겠다. 그렇죠. 운영을 해보겠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시민들은 공모 사업이 됐다고 하니까 나라에서 돈을 많이 내려보내 주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는 부산시가 국비의 3배 이상인 360억 원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 소장님, 원래 공모 사업이라는 게 원래 성격이 이래요? 대체적으로는 이제 뭐 한 50% 뭐 이러는데 이거는 조금 제가 볼 때 굉장히 적습니다. 한 25% 정도니까 굉장히 적은 거여서 이게 이제 저는 좀 맥락은 좀 이해가 좀 안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운영비는 어차피 지원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정부의 부담 비율이 좀 높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실제로 건설할 때는 한 절반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좀 실험이면 더만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도 이례적으로 좀 적다. 그런 거 본다고. 물론 뭐 신약 개발해도 뭐 그냥 어떻게 보면 거의 다 무료로 약을 주잖아요. 먹어보고 효과를 얘기해달라 하는데. 지금 이 얘기는 박지호 의원님 이제 답변하셔야 되는데 좀 공격입니까? 예, 약간의 그 답변을 좀. 박지호 의원님, 이게 그러면 조금 이례적이라면 처음에 기뻤던 그 축하드리는 마음에서 좀 달라져서 이제 시민들이 이제 알았어요 이제. 뭐야 이거 우리가 적어. 이렇게 생각했을 때 좀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이제 연습은 많이 했으니까 이제 도로가로 나와 보겠다. 근데 이제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연구비가 그 600억이 넘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런 이제 선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연구 비용들이 들어간 것들까지 포함해서 시작 단계부터 이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은 절반이 넘는다. 금방 넘죠. 많이 받는 거와 다름이 없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신 거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만약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게 되면 2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뭐냐면 부산시에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부산 기업체들이 이제 함께 하면서 전국에 갈 때 우리 부산 업체들도 함께 가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또 이제 도시 재생이나 구도심 이런 데는 상당히 도움되는 그런 일이라서 이것을 저희들이 부산시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래 이야기를 해요. 어떤 그런 모든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수용할 만한 거였고 오히려 따내려고 노력을 했어야만 했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고 싶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이제 여기서 조금 이게 우리가 이거 울며 겨자 먹기로 이것도 강매당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말씀을 잠깐 드린다면요. 잠깐만, 저기 박지호 의원님을 정면으로 보고 좀 말씀해. 너무 삼식지 마세요. 제가 아까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3편 이상 이렇게 노선 차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구기관에서 한 편성을 지원해주고 이제 우리가 나머지 2편성을 부산시가 이제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이제 3년이 지나고 나면 연구기관이 한 편성을 지원해 준 걸 주고 가야 되는데 결국은 그것을 주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우리가 3편성을 운영할 때 그 한 편성을 결국 우리가 또 얻어야 되고 사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예산이 또 반영돼야 되지 않는가. 연구기관에 지원했던 1편성 차량은 다시 반출이 돼버린 그러니까 건가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윷놀이를 하면 백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백도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표현 좋네요. 이 조건이 굉장히 참 까다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용을 하나하나 들어갈수록 처음에 굉장히 저기 파한데서 했지 않습니까? 따왔다 우리가. 그러나 이게 좀 깊어지면서 조금 다른 부분이 나오는 것 같은데 뭔가 부산시가 숙제를 떠맡은 느낌도 갑자기 들기도 하고요. 자, 박지호 의원님, 이런 조건을 내건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그럼에도 수용하거나 그럼에도 우리가 가져와야 됐던 이유. 당연하죠. 왜냐하면 다음에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못 땄거든요. 그래서 대전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이걸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대전도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먼저 하고 대전이 뒤에 들어가죠. 그럼 우리가 하고 나서 1년 동안 시범 운전을 하고 나서 그 차량을 사실로 3년 운영하면 자기들이 또 거기 가서 시험을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어쨌든 부산 전체를 봤을 때는 이것이 빨리 돼서 트램이 들어오면 그 연결하게 되면 부산 전체가 새로운 교통 문화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거는 부산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이제 꼬치꼬치 뭐 이래 따지면 또 그때 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아니, 저희가요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예요. 예산 추적을 하기 위해서. 그럼요. 추적을 해서 보여드리는 거지 뭐 이렇게.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서 뭐 소뚜껑 우리 자라보고 뭐 놀란 것은 뭐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요. 사실 우리 시에 요즘 BRT 사업 보면서 시민들이 저거 왜 만들었지? 저렇게 복잡하게 왜 만들었지? 처음에 시도는 분명히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트램이 또 좋은 면도 있지만 그런 면에서 혹시 또 이런 시민들의 어떤 우려의 마음이 나올까 조금 약간 당연하죠.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무슨 네. 일은 처음 시도를 하면요, 네. 다들 두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뭐라도 새로운 걸 갖다 놓고 네. 우리가 함께 그 바꾸어 나가야지 네. 부산이 변하지. 네. 저희 빅벙커는 그겁니다. 그냥 지금 실증 노선이잖아요. 네. 이 모든 것도 실증하고 가자. 그냥 그런 차원이고요. 아, 예, 예, 네. 충분히. 자, 그런데 저희가 1.9km 얘기했잖아요. 이 노선이 다가 아니라면서요. 더 있다고 그러죠. 그죠? 네. 저희가 화면 준비한 것 같아요. 보시겠습니까? 네, 예. 네, 보시겠습니다. 경사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마 저 백운포 쪽에 올라가는 부분 경사도가 센데 차량에 대한 기술이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경사 부분에 전 차량 개발로 인해서 차량을 개발해서 경사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도로 구조를 조금 조정을 해서 경사도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터널로 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향후가 되겠죠. 지금이 아니고 향후에 이제 기본 계획, 예타를 통과하고 기본 계획을 할 때 그때 그 시공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이제 구체적으로 검토가 될 것입니다. 전차하는 거 모르겠다. 전차 있는 거하고 똑같은데 그게 느리지. 일반 차 땡기는데 불편하지. 트램 그 있다고 환경이 그때 특별히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트램이 있다고 해서 버스고 택시고 안 댕기는 거 아니잖아. 실증 노선을 건설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운영이라든지 건설에 대한 노하우를 이제 그 철도기술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배우게 되면 향후에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도보다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또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초로 이제 무과성 트램을 또 우리 시에서 유치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상징성도 있을 것이고요. 전 구간을 무과성으로 하는 것은 세계 최초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이면 안 될까요? 라는 생각이. 두 번째. 굳이 최초로 해서 리스크를 얻는 것보다 누군가 성공했을 때 그걸 두 번째로 혹은 세 번째로 하는 게 리스크가 줄고 경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토지출도를 하나의 노선을 건설하는 데는 보통 한 7년에서 10년 정도 계획 단계부터 노선까지 그런 단계 있는데 저희들이 공공사업으로서 하는 거는 그만큼 저희 시에 경제적이고 아주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 하나 더 들어온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 노선을 검증을 해보니까요. 이 좁은 도로에 오르막길까지 막 있어가지고 실제로 트램이 운영이 될까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전문가들이 조금 서로 이제 다른 주장을 좀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었다면서요? 네,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고요. 네네. 근데 저는 그 문제는 이제 또 기술적인 문제가 그렇다 치더라도 또 하나 이제 저는 추가 비용 문제 관련해서 협소한 도로의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버스 전용 차로를 하면 보통은 한 8차선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좁은 데다가 또 그 노선이 끝나는 곳에서는 또 4차선을 줄어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게 어차피 1.9km 끝나면 거의 의미 없는 이제
트램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까지 고려하는 종합적인 계획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요새는 제가 이걸 실시하기 전에 연구원 보고 이런 고바위에 올라갈 수 있느냐? 아, 언덕길을? 네, 충분히 언덕길을 올라갈 수 있다. 네. 자기들이 높이를 그 고도를 어느 정도까지 하니까 올라가더라는 걸 다 시범을 해봤답니다. 근데 또 우리 용호동은 이제 그 본동으로 이 올라가려면 도로가 너무 네. 좁아요. 4차선인데. 그래서 이거를 노선 하나만 가지고 거기는 철도를 2개 까는 게 아니고 하나만 깔고 버스가 이제 될 때는 버스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버스 정류장으로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실증 사업을 하면서 충분히 다 검토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합니다. 연장을 했을 때 네. 이제 1.9km에서 5.4km까지 가면 한 3.5km가 이제 연장이 됩니다. 그렇죠, 예. 연장이 되는데 그 연장 구간에서 좀 여러 가지 부침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연장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연장 구간까지 갔을 때 BC가 이제 0.6 나오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확 떨어지네요. 예, 확 떨어지니까 이 노선 검토 결과 종합 보고에 보면은 네.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보면은 미흡으로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있네요. 예,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정창수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상황이나 사업비 소요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미흡으로 나왔는데 예, 지금 이게 저기 자료를 저희들도 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고 있고 이런 결과들이 나왔다라고 보는데요. 오륙도 노선에 트램이 매우 불리하다라고 나와 있네요. 저 공모 사업이 선정할 때 BC 분석을 안 봤어요. 저 연구원 쪽에서는 어차피 다 과장되게 했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건데 좀 그거는 납득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한번 체크는 해놔야 그게 뭐 그게 그래서 해야 되냐 말하는 둘째 치고서라도 이후에 또 그것의 어떤 예상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상태인데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연장을 하게 되면 한 1,500에서 2,000억 더 들어가기 때문에 BC가 이제 그 경제성이 확 떨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범 노선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얘기가 좀 범위가 넓어졌으니까요. 일단 오륙도선을 다시 얘기해 보면 경제성에 대한 건 아직 모르는 게 맞는 거예요, 박재원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가만히 계시다 갑자기 아니 아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있습니까? 경제성이 있습니까? 있죠. 예, 답변해 주시죠. 조사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 다양하고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제 오륙도까지를 가야지 관광이 되거든요. 오륙도까지 가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3km 정도 남습니다. 3.4km. 그럼 1km에 2,250억이 든다 하면 한 1,000억이 든다고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국비를 한 600억을 갖고 옵니다. 400억이 10이고 60% 정도 국비를 그거 갖고 확실히 오니까.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타당성 경제성에 있어서 충분히 BC가 나올 수 있게끔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오고 지금도 그게 이 관광버스나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오는데 인구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BC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른바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BC 그 경제성 평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잣대를 좀 적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우려되는 게요. 경제성 부분에서 무임승차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왜냐하면 관광열차 이제 관광성을 이제 갖고 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이게 복지열차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우려 아닌 우려를 가져서 실제로 이런 어떤 제도 있죠. 그런 제도를 좀 같이 개선해 가야 되는 문제도 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무임승차 부분을 새롭게 연구를 좀 해야 되고 경제성이 서울 같은 경우는 5만이 사는 도시에도 그 BC가 나옵니다. 이유는 유동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부산은 사실은 어디 가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만. 이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광에 대한 열정을 여면 충분히 BC가 나온다. 오륙도선까지는. 근데 이제 아직 이게 좀 실증되지 않은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 관광 같은 경우에 서울과 지금 제주에만 너무 집중된 측면이 지금 있어서 이 경제성 평가의 좀 근거들을 좀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네네. 그 말씀도 또 이해가 갑니다. 자, 이 의원님. 네. 오륙도선만 해도 예산이 뭐 최대 2,000억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면서요? 사실 부산시가 8개 노선을 총 이제 개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별도로죠? 네, 별도로. 그런데 아까 우리 박재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부산은 BC가 뭐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강서선 하나 빼고는 다 안 나오는 지금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많은 부분들이 현재 계획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빅벙커 방송 최초로요. 오늘의 예산이 바뀝니다. 오늘의 예산, 바뀐 예산 공개해 주시죠.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소장님 도와주세요. 이게 얼마예요? 하나하나 세보면 2조 7천억이 됩니다.
입법거의 다른 예산 중에 이제 최고액입니다. 사실은 이게 5, 6선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용호선 다 해도 5.4km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보통 전철역 서울에서 한 3정거장, 4정거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제대로 기능하려면 전부 다 세팅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됐을 때 2조 7천억이 든다, 뭐 그런. 다 하려고 하면 그런 예상이 나왔다는 얘기죠. 2조 7천억 원이 부산시 한 해 예산을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는 사실 2조 7천억이라는 이 숫자 보는 순간 경기할 뻔했습니다. 우리 12조의 부산시 예산에 2조 5천이 빚입니다. 빚, 부채. 네. 깜짝 놀랐습니다. 어쩜 우리 부산시 빚하고 부채하고 이렇게 똑같은지 비슷할까?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산시가 총 길이 74.5km, 2조 7천억 원 규모의 트램 노선 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숫자 시간 한번 가지고 숫자 타임. 네. 이게 어떻게 돼요? 이거 좀 나눠보면 1km에 362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1m에 3,620만 원, 1cm에 36만 원 나옵니다. 야, 이거 하는데 참 힘드네요. 제가 지금 한 걸음 이게 딱 걸으면은 3,620만 원인 거잖아요. 1m. 부산시가 트램을 어디다 하겠다는 거죠? 지금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방송을 보시고 시민들 중에는. 네. 부산시가 이제 총 8개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강서선하고요. 정관선, 그다음 송도선, 그다음에 시베이 파크선, 그다음 총 4개 노선이 이제 국토교통부 승인을 이 4개 선은 받은 상황입니다. 네네네. 그 외에 오륙도선, 우암선, 해운대 비치선, 원도심선은 아직 이제 절차를 받고 있는 용역 분석 의뢰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산시는 왜 2조 7천억 원이나 드는 트램 노선을 계획을 했는지 직접 찾아가서 그 이유를 듣고 왔습니다. 보시죠. 그래서 몸에 옷이 맞아요. 총 8개 노선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관련돼서 이제 사업비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지. 전체 노선은 현재 지금 도시철도망 구축에 반영되어 있는 노선이 강서선 등 해서 한 1조 한 7천억 정도 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4개 노선에 대해서 시베이 파크선 등 해서는 4개는 총 1조 정도 돼서 총 예산은 2조 7,60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그 4개 노선에 대해서는 아직 도시철도망이 반영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4개 노선은 이번에 재정비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을 해서 이제 국토부에다가 신청을 하고, 그게 이제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으면 이제 우리 시 도시철도망에 반영이 되는데, 아직까지 그 구체적으로 좀 더 그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석이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올해 이제 그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활성화를 시키고 또 일단 도시도를 건설하려면은 이제 국비 60%가 40%가 투자되어서 건설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재원 조달은 도시도 특별회계에서 매년 국비가 확보되는 만큼 시비를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BC가 1이 넘는 승인이 있어야지 국비를 지원받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강서선만 1이 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사실상 힘든 지점 아닌가요? 나머지 트램 노선들은 1은 안 됩니다. 0.9 얼마씩 이렇게 되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면 그때 이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HP가 0.5 이상이 되든지 BC가 1 이상이 되면은 사업 추진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망에는 반영이 돼 있더라도 사업은
실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 실제적으로 1이 넘을 경우에만 사업이 진행이 된다는 말씀. 1 넘거나 GP가 0.5 이상. 두 가지 조건. 네, 잘 봤습니다. 영상이 참 정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잘 갑니다. 근데 이게 말이 2조 7천억이지 정말 엄청난 규모잖아요. 네. 근데 8개 노선이 다 가능한 겁니까? 예. 사실 기획재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타당성 분석 기준이 되는 BC가 1 이상 나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사실은 재원이 없습니다. 없어서 그 BTL 사업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시가 한 8단계로 하고 있는 하수관로 사업도 5,860억이나 이거 다 빚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한테 의존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네. 제2의 또 이게 해수 담수화 시설처럼 돼갖고 예, 이게 주민의 생각 의원님의 생각은 아주 훌륭하고 완벽한데 또 여기에 따른 주민과의 어떤 상충되는 부분이 또 생겨서 예, 그런 부분들이 해결을 하는데 또 재원 못지않게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누구는 멀리 보고 있고 누구는 멀리 보지 못한다. 나만이 해안을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당장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니까요. 자, 그러면 아까 뭐 BC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은 좀 더 세부적인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박지혜 의원님. 왜 부산시는 부산 전역에 이렇게 트램 노선을 개설하려고 계획하는 겁니까? 지하철로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진짜 BC가 안 나오죠. 그래서 이런 이제 한 5분의 1 드는 가격으로 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 뭐냐라고 했을 때 버스하고 지하철하고 연결할 수 있는 노선에서 가장 합리적인 게 트램이다. 돈도 작게 들고. 근데 아까 2조 몇천억 하셨는데 그거는 장기적으로 한 10년에 걸쳐서 이제 한 개. 총 비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총 비용이니까 이제 그 급하게 할 그건 아니고요. 또 BC라는 게 이제 그때 그 지역의 인구가 또 더 많이 늘어난다든지 변동이 있는 것이다. 또 새로운 산업이 생겼을 때는 그게 또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트램이요. 지하철이나 경전철에 비해서 비용적인 면에서 있어서 경제성은 있는 거죠? 지하철보다는 정죠. 5분의 1 정도. 지하철은 진짜 너무 비싸죠. 그래서 5분의 1 정도 든다. 그래서 20% 정도 든다는 건데 1m는 평균 뭐 2,500에서 4,500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지하철 놓을 때는 억대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일단 이것만 놓고 보면 일단 되게 비싼데요. 이것도 비싼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버스에 비해서 여전히 고가 수단인 거죠. 근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건 경직돼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버스에 노선 바꾸면 되지만 이걸 한번 건설하면 이제 바꾸는 건 또 새로 건설하는 거니까 그 비용의 부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지비가 당연히 이제 막대하게 좀 들어가는 신축적 조정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좀 더 넓게 보면 이 종합적인 교통 계획과 함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전 약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계 문제죠. 왜냐면 거의 서울 포함해가지고 모두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는 버스대로, 택시는 택시대로, 지하철은 지하철대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요건 요거대로 이제 했을 때 결국은 이제 모두가 다 이제 손실을 보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 종합적으로 한다는 것보다 추상적인 것보다는 정말 부산시에서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그런 정책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제 이 시점에서요. 예전에 우리 경전철이 굉장히 유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거죠. 김해 경전철. 우리 진짜 돈 많이 지금 보존해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 돈 먹는 하마인데요. 이것도 이제 유행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유행이라는 거는 잠시 왔다 갑니다. 그런데 우리 유행한다고 막 옷 많이 사잖아요. 또 트렌드 유행이니까. 근데 그 옷 많이 사면요 망합니다. 결국 유행 금세 갑니다.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고 우리 시가 저는 이제 우리 시가 이런 계획을 잡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답변을 이 코너에 집어넣어볼게요. 코너 속의 코너. 우리끼리만 있다고 생각합시다. 제가 또 만들어봤는데요. 자, 요거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끼리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의원님 마찬가지입니다. 트램이 2조 7천억 얘기 나오잖아요. 어차피 뭐 총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이 큰 금액을 투입할 만큼 경제성이 있는가?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은가?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전 세계에 400개 도시가 트램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국가에서도 함께 연구해내는 강력교통망까지 포함해서 다 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그러니까 박지혜 의원님은 잘 될 것이다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좀 듣고 이 의원님 우리끼리만 있다고 생각하시죠? 이제 처음에는 사실은 그 우리 용호선도 관광적인 면에서 이제 목적성이 있으니까 그거는 거기는 그래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외에 다른 어떤 이제
이제 그 세부적으로 볼 때 다른 부분들은 사실은 난 교통이 엉망진창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다시 한번 질문. 그래서 우리끼리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소장님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지방 소멸이 지금 굉장히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시기라 인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성공적인 곳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교통수단이라는 게 굉장히 조금 경제성이 좀 비관적으로 보이는 그런 요소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다만 우리끼리니까 얘기하는데 네, 그러니까요. 부산은 한 가지가 그 희망이 있기는 해요. 어떤 거요? 남북 문제가 되면 남북 문제에서 제일 혜택을 볼 곳이 부산이기 때문에 그거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좀 한 방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남북 관계 문제까지도 크게 거시적으로 봤을 때 기대할 부분도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건 너무 큰 문제라 제가 예. 우리끼리니까 아니, 큰 문제 알고 어디까지? 전 일단 우선적으로 이 시범사업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14개 도시가 알려야죠. 준비하고 있어요. 네.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예. 그래서 꼼꼼히 판단하고 평가하는 문제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운영 주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거잖아요. 이 부산 지하철공사 당연히 그렇고 또 하나는 혹시나 또 재정을 아껴보려고 네. 민자 사업으로 또 추진을 하게 되면 네.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우리의 경험상 그 고비용 그렇죠. 그 저효율로 갈 거기 때문에 차라리 그 민자 사업을 줄 때 그 금융 비용을 차라리 지방채를 발행해서 저 그 금융 비용을 쓰는 게 훨씬 더 저렴하다는 게 제가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여기서도 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요. 트램이라는 걸 누가 운전을 안 해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랬을 때 안전 문제도 그렇고 하자가 생겼을 때 대응하는 법도 아마 그런 거 다 꼼꼼하게 챙기셔야 이것이 성공된 트램 사업이 돼서 아마 그 아주 그 다른 사업까지도 좋은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을 합니다. 세분이 너무 공부하니까 하려고 어쨌든 다 꼼꼼하게 하고 모든 걸 친밀하게 실정 사업이라서 또 이것으로 우리가 세계 수출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나라 국내에만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할 겁니다. 꼭 해수 남수하는 그런 사업은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연하죠. 아주 당연하죠. 예, 알겠습니다. 자, 국내 최초 무가선 저상 트램 이 공무 사업에 투입되는 현재 오늘 말씀드린 예산 470억은요. 후에 저희가 바꿨던 예산이었죠. 2조 7천억 원에 투입되는 사업의 시작점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잘못됐다 하면 안 된다. 무조건 해도 된다가 아니라 소중한 여러분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과 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 어느 때보다 부산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도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부산에 아무튼 이 트램이 잘 정착이 돼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두 의원님도 모두 노력을 해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예산 수적 프로젝트 빅벙커 무사히 끝났습니다, 의원님. 다행이죠? 예. 한 줄 평 시간인데요. 저는 뭐 마지막까지 한 푼의 세금이라도 우리가 소중히 써야 되기 때문에 강남의 귤이 강북에 오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 오셨죠? 네. 자, 정창국 소장님. 실험은 신중합니다. 그리고 기획 시간과 그 공력이 성공의 확률을 높여준다. 맞습니다. 자, 박재호 의원님. 더 어려운 이야기 할까요? 본립도생. 기본이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진다. 그래서 이번 이 길을 꼼꼼하게 챙겨서 진짜 기본이 설 수 있게끔 딱 만들어서 부산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뿐만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내겠다. 기대해 보는 거죠, 뭐. 그리고 그럼요. 시민들과 우리 모두는 감시하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예산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